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런 기술들 관련돼 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따라서 수업의 연장선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회사 사이트들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취업 더하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좀 기술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홈페이지에 요거 올라왔던데 이거는 뭐 카카오가 매번 사람 뽑는 건데 카카오 브레인이 주로 그 카카오 AI 하는 그쪽. 그래서 채용 연계형으로 해가지고 뭐 일기 프로그램을 하나 봐. 원래 카카오 브레인이 그 미리 취업 결정하고 난 다음에 돈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좀 바꿨나 봐요. 대충 2023년 2년 뒤에 졸업할 1년 6개월쯤 되겠네.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돼 있고 뭐 브레인이라는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AI 하고 싶은 사람, 항상 우리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괴롭히는 전공 불문 딱 써 있고 세 가지로 좀 나눴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스택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플러터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플러터도 들어가서 모바일 앱 개발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모바일 앱 개발하는 사람, 기술적으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iOS, 플러터로 이제 가능한 자라고 나와 있고 플러터도 이제 주요 기술 반열에 이제 올라간 것 같네. 그다음에 그때 아도브 XD 얘기했는데 화면 디자인이나 UX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세 가지 모두에 공통적으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앱이 있고 서버 쪽으로 오면 결국 이제 C++하고 자바 중심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고 랭귀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하나 생겼죠. 그리고 파이썬도 서버에서 분명히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이썬도 여기 쫙 들어가 있고 주로 이제 파이썬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고 C++로 이제 성능 쪽을 하는 쪽이 요즘 많이 트렌드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백엔드 쪽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한 다음에 이제 협업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니 화려하게 뭐 그래픽이나 뭐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기보다는 펀더멘탈한 문제를 푸는 것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수업 듣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신청해도 된다는 거죠. 파이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웹은 전통적으로 프론트엔드를 좋아해야지 뭐. 그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 3종 세트 해야 되고 요거만으로 하면 안 되니까 프레임워크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마 경희대학교 소용대학이라 학부생이라 그러면 조금 관심 있게 한 사람들이면 3학년 정도에는 대부분 웬만한 걸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5대 사항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 뭐 파이썬하고 C++에 하나쯤 더 했으면 됐지 뭐. 이런 건 좀 걸려요. 모바일 앱 런칭 경험, 앱스토어에 올려봤냐는 건데 앱스토어에 올려본 거 한 번쯤 권해요. 이유가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을 팔아서 수익을 내라는 거는 2순위고 앱을 이 앱스토어에 올리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겪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대부분 필드에서 학생한테 원하는 건 DP보다는 경험, 이런 거 해봤니? 뭐 이런 것들을 좀 권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교육을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브레인다 보니 머신러닝 AI 관련된 지식이나 공학적 배경. 요거는 뭐 소융학과의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 들으면 뭐 문제 없겠죠. 수업에서 다룬 게 아닌 게 이제 파이어베이스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이거는 이제 데센프 쪽에서 좀 다루긴 하는데 파이어베이스는 서버를 프로그래밍 하진 않고 서버를 유수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거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책 한 권 보면 요즘 코딩들도 그 앱 인벤터라 그래가지고 그 엔트리, 스크래치 뭐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마우스로 해가지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짜는 거로 하고 파이어베이스로 서버 짜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좀 걸리면 요거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취미 생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뭐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아까 카카오 뭐 들어봤는데 뭐 5천 정도 준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내가 가고 싶은 회사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분야를 좀 정하면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뭔지, 그런 거를 이제 공채 사이트라고 얘기하죠. 구인 사이트에서 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래도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이기도 하니까 풀스택이란 단어를 여기다 한번 쳐보면 많이 나와요. 나오긴. 대충 284건 정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회사 여기 한번 보면 이제 풀스택이란 단어 많이들 파란색으로 돼서 나오죠. 알만한 회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뭐 도들샘, JK, 지오그레이트, 뭐 키플, 토링, GG56, KLN, 네페스, 스콥정보통신 뭐 이러고 나오는데, 느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풀스택을 찾는 회사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아요. 이유를 좀 여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 웹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를 모두 다루는 사람들을 찾는 경우들이 기술적으로 있고, 그게 이제 여기 웹 풀스택, 자바 풀스택 이런 경우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많은 엔지니어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중소기업에서 개발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어요. 따라서 풀스택이라는 이름을 걸고 개발자를 찾는 곳은 사실은 중소 중견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서 풀스택 프로그래머가 되면 사실은 그 경력을 많이 쌓지 않는 한 이런 중소 중견기업 쪽으로 이제 주로 많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밌는 건 여기도 이제 있는데, 연봉이 되게 4천에서 5천 정도 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월 300, 4천, 뭐 5천은 조금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담이 아닌 거를 진짜 하나만 보여주면, 이 수업이 재밌는 게 이제 거의 비전공자는 없어요. 최초 개설이다 보니까 없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도대체 이 과목을 왜 들어왔니? 묻고 싶은데 이 제목만 봐서는 도통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전공자 중심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장난이 아니고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만 해도 먹고 산다는 거를 보여줄게. 파이썬이라고 치면 2,900개가 나와요. 심플한 단어일수록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뭐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파이썬, 그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뭐 업계 1위 대우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업계 1위 대우. 아, 이게 풀스택으로 나와 있네? 왜 풀스택이지? 아직? 파이썬. 그렇지. 자, 그래서 파이썬만 해도 현재 2,900개 회사가 조사가 돼요. 실제로 파이썬 개발자, 파이썬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주 버진이라는 데서 정규직이고 학력 무관이야. 심지어 그 다음에 경력자를 좀 찾기는 해. 근데 이거는 뭐 면접 봐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바로 밑에 경력 1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신입 연봉 5천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에서 5천을 주는 데는 많지는 않다는 거지. 대충 4천인데 대충 회사 소개하고 여기 기술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C도 있고 뭐 자바 쭉 있고,
수업 시간에 데센프에서 하는 거야 라고 언급하는 도커 쿠버네티스도 있고, 이게 파이썬, 플라스크는 파이썬의 그 프레임워크인데 정말 파이썬만 해도 뽑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으면 되게 뽑더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어에다가 C++라고만 쳐도 2,400개 회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리눅스 플랫폼 기반으로 C++ 프로그래머 뽑는 이제 스쿱 정보통신이라는 데가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설명이 나온 다음에 C++, 리눅스 운영체제, TCP/IP, 파이썬, 소켓 따를 수 있으면 되고, 따라서 요 자바 떼고 요것만 하면은 사실상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커리큘럼에서 1학년 1학기 때 파이썬,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뭐든 만들라고 하고, 2학년 1학기 때 리눅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요 데센프 들으면서 지금 FSSN 들으면서 TCP/IP하고 소켓, 2학년 1학기 때 C++ 하면 사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학년 성공도 얼추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2학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 보면 리눅스 다루면서 C++ 할 수 있을 거. 그 다음에 이 수업 초반에 다뤘던 TCP, UDP, 소켓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거. 네트워크에 대한 건데 TCP, IP, UDP, DNS, DHCP 이런 거 이해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포팅 할 줄 아느냐, 이게 우대사항으로 있으니까 농담이 아닌 게 진짜 기본 요건은 채운 거죠. 뭐 그래가지고 뭐 아주 좋은 회적한 회사인가 봐. 그래. 그래서 결국은 정말 농담이 아닌 게 파이썬, C++, 리눅스 이런 것만 해도 먹고 살아요. 딱 줄여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파이썬하고 리눅스 치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우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우 기술은 우리 학과, 우리 대학에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 다우 기술 들어가면 이 중견 기업일 거야 아마. 30년 돼서 올해는 됐는데 벤처 기업이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분야 나눠가지고 사람을 뽑는 걸 또 본 수가 있어요. 뽑고 있고, 보면 주로 뭐 업무가 뭐 금융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앱, 뭐 인터넷 서비스, 엔지니어들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회사죠?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가 연봉을 확인하러 가보면 평균 연봉이 6,200이고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게 여기 사원인데 대졸 사원, 평균 연봉이 4,300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지. 따라서 뭐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아도 사실은 프로그래밍 조금 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최저 3,900에서 최고 4,600 수준은 충분히 벌 수 있다. 정말 프로그래밍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비전공자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공자들이 잘 가지 않는 저 풀스택을 표방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많이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언어의 리눅스만 다뤄도 취업할 수 있는 데가 꽤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연봉이 대충 한 4,000대에서 5,000 초반까지는 이런 회사들이 준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눈높이를 맞춰볼까? 이번에 사고 친 KT, 한국통신의 신입사원 초봉이 3,950만 원입니다. 월 수령액이 세금 떼고 나면 290이에요. 아까 신미단은 탈락이지. 여기서 10만 원만 더 주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보면 신입 초봉이 KT가 3,950, LGU 플러스가 4,241. LG 계열은 원래 신입이 높고 올라가면 약해요.
그래서 보면 평균 연봉은 KT가 더 높은 게 그런 이유도 있어. SK텔레콤은 신입을 거의 안 뽑아요. 다 경력직이야. 그래서 이제 비어져 있고, 따라서 평균은 SK텔레콤이 탁월하게 높은데, 보게 되면은 평균은 이제 KT가 LG가 제일 작고, 초봉이 요 정도니 이게 통신 3사가 이래요. 아까 다우 기술하고 비교해도 훨씬 낮지. 따라서 대기업의 연봉이 무조건 높다는 거는 깨져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많지만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많지 않아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연봉차가 확확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다전공하는 학생이 일부 있는데 문과 계열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회사로 가면 이 물산사들이 있어요.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보면 삼성물산 건설 부문 쪽을 좀 비교한 것 같아. 보면 이제 롯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이 있죠. 삼성물산이 4,700, 롯데건설이 4,300, 동부건설이 4,000 정도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산 대기업이 사실상 소프트웨어 회사의 중견기업보다도 연봉이 박한 거를 볼 수 있죠. 이쯤 되면 엄마 아빠가 떠밀어 가지고 이 소용대학 온 친구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일이 생긴 거지. 아무 관심 없었는데 먹고 산다고 들여보냈으니 먹고 사는 건 맞아. 그리고 시들한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것도 저것도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기업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이제 SI 업체가 있죠. SI 업체. 주로 이제 갑을 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회사들이고, 이게 삼성 SD가 제일 유명해요. LG CNS도 SI 계열이긴 한데 LG CNS는 이 학력이 좀 높아. 산업공학과 출신이 또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궤적을 달리하고, 여기 뭐 KTDS, 신세계 ICNC, 롯데정보통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SI 계열에 들어왔죠. 이게 한 4,000에서 3,700, 3,900, 3,500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300, 월 300, 연 4,000 정도나 5,000 정도라 그러면 사실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그만큼 그만큼의 돈을 벌 정도는 다 배웠어. 이제 하산해도 돼. 자퇴하고 나가도 되고, 조금 수준을 높여보려고 얘기하는데, 수준을 높여보기 전에 우리가 장난질 한 번만 더 치고 갈까요? 장난을 한 번만 더 치면, 이제 잡코리아에서 사람인으로 간 다음에 한번 장난을 좀 더 쳐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칠 필요도 없고, 아까 나왔으니까 플러터는 다트 랭귀지하고 같이 모바일 앱, 크로스 플랫폼으로 쓰는 거라 그랬죠. 치면 나와요. 보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 보는 것처럼 플러터 앱 개발 신입 경력 쭉 나오고, 플러터 앱만 다룰 수 있으면 월 300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대구에 가서 이렇게 플러터로 해가지고 쭉 나오고, 대충 245건 정도니까 245개 회사 정도로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고랭기지 치면 플러터보다는 확실히 높네. 643건. 그래서 보는 것처럼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고랭기지 다룰 수 있으면 일단 3,800에서 4,000 받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야, 여기 머신러닝에 대해 고 할 수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의 전문연구원이 있으니까 군대 안 가도 되네. 어디 들어본 회사인데? C++하고 C만 다뤄도 뽑으시겠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HTTP 들어가면서부터. 이 경우에는 69건. 이런 기술은 중소 중견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장난삼아 여기다가 gRPC를 치면 40건의 회사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서버 어플리케이션 부산 내려가서 살 사람, 여기 보면 이제 ND소프트가 있는데, 서버 어플리케이션 NC가 아니고 ND네.
재밌는 회사일세 그려? 회식 없음. 좋은데? 가족 같은 회사 아님.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야. 가족 같은 회사라는 거. 가족이 아니어야 돼. 딱 여기 있죠? C++의 gRPC 플러스 고만 하면 된다. 어유 깔끔하네. 깔끔하네. 돈을 얼마를 주시려나? 돈이 아마 써있긴 써있을 텐데 찾아보면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상 소프트웨어 정도 하면 약간 개발을 어느 정도 하면은 아까 3천에서 300만 원 월 혹은 이제 4천, 5천 원 받는 거야. 이제 눈높이를 올려봅시다. 눈높이를. 어디로 갈 거냐면 삼성전자예요. 삼성그룹사고 사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제 수시 채용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안 올라오기도 하는데 뭐 삼성화재면 대기업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앱 개발자 공모 나온 거 보면 여기 보면 iOS 앱 개발 그리고 그냥 iOS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LG가 조금 인기가 없는데 뭐 여전히 인기는 많지. 대기업 중에 유명하니까 결혼할 때 참 좋아. 뭐 대기업 다닌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라든지 뭐 다 좋아하시니까. 하지만 뭐 딱히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여기 수업 시간에 배운 클라이언트 서버, 뭐 REST API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데 조금 그렇죠. 그냥 구경 삼아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눈높이를 좀 올려봅시다. 돈 많이 주는 대로 우리 가볼 건데 아까 한 친구가 얘기했었죠? 어디냐? 카카오 가봅시다. 카카오 진행 중인 공고 들어가서 보는 것과 같이 검색어를 쓸 건데 대기업 사이트에서 풀스택을 썼을 때 나타나는 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모니터링 솔루션, 실제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보는 것과 같이 품질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거니 결국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파라미터 수집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고 그거를 다시 서버에서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가지고 버케블러리가 늘고 있으니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풀스택 쳐봐야 카카오 같은 대기업 개발 사이트에서는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스택에서 일단 서버를 뺄 수 없으니 서버를 치면 많이 나오지. 근데 일단 카카오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카카오 같이 그다음에 뭐 카카오 챗봇, 상담 서비스, 상담 시스템, 카카오 맵, 오디오 플랫폼. 카카오는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좀 서비스가 앞쪽에 쓰여져 있는 따라서 서비스 친화적인 걸로 일단 공고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카카오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내가 희망하는 카카오의 이제 서비스들을 조금 알아보고 그 서비스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일단 좀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몇 개 찾아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이 중에서 교수님 성향에 이제 좋아할 만한 건 카카오톡 서버. 본 게임이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지. 그리고 카카오톡은 서버지. 들어가 보면 정규직 아무도 안 뽑습니다가 아니고 10명 남짓이라는 얘기예요. 뭐 안 읽어봐도 카카오톡 서버에 대한 거죠. 인증 서버, 메시지 서버, 클라우드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 나오고 이제 백엔드 얘기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서 이제 업무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원 자격은 경력 1년 이상. 경력은 통상 회사에 1년 있는 것도 경력이 되기도 하고 석사 혹은 박사도 담임 만큼 경력을 대부분 인정을 해요. 물론 이 회사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거면 이제 석사 지원 가능이라고도 볼 수 있지. 혹은 학교 다니면서 실제 운영을 해본 사람도 경력을 쳐주기도 해요. 우대사항을 보면 랭귀지가 아쉽게도 자바 혹은 코틀린 계열인 거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바나 코틀린 공부 좀 하셔야겠네. 근데 이걸 가지고 서버를 짠대네. 그쵸?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틀린이 굳이 클라이언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서버 쪽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HTTP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청을 받으면 응답을 주는 그 API를 제공하는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으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쿠버네티스 도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구축 해본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여기 나오죠. 풀스택이라고 써놓지는 않았는데 재밌는 게 웹의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방할 경험이 있느냐고 묻잖아. 따라서 풀스택이라고 쳤을 땐 안 나오는데 한쪽을 주력으로 하되, 이 경우엔 서버죠. 그 주력으로 하는 서버가 지원해주는 상대방, 즉 클라이언트, 이거를 둘 다 이해한 사람들을 또 선호하는 분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저렴하게 풀스택이라고 대기업에서 대놓고 쓰지는 않는데 이 일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한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 카카오톡 서버 완전히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코틀린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앱 좀 짜보고 데센프 수업 듣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는 입사를 위한 굉장히 많은 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데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도 좀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예쁜 게 이제 인프라 서비스.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제 서버 환경에서 뭔가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카카오 서비스의 시스템과 트래픽을 책임진다. 결국은 이 팀에서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기타 등등한테 CPU 디스크 자원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인프라 규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엔지니어들하고 일할 수 있대. 쭉 내려가 보면 업무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필수 조건으로 나온 게 개발 경력 3년 이상, 따라서 석사 따고 어느 회사에서 한번 굴러 먹거나 들어가는 거를 선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개발 도구인데 기트는 알지. 요 옆에는 비스무리한 것들인데 통상 이제 CI/CD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인데 도구를 잘 다루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눅스 운영체제 항상 강조하죠. 리눅스하고 이 수업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컴넷 수업을 뭐 추가로 들어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공통이니,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라 그러면은 2학년 1학기 때 리눅스 할 거니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으면 조진성 교수님, 컴공 조진성 교수님의 인베디드 시스템 한번 듣고, 네트워크는 이 수업을 들어서 짤 수 있고 컴넷 한번 들어두면 도움이 되지. 요거는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컴공의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특목 이런 거 들으면 될 수 있고, 경력은 뭐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리눅스 플랫폼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보면 카카오가 자바를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카카오는 자바 계열의 언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백엔드만 뽑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론트엔드 쪽으로도 뽑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웹 관련된 지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네이버는 얼마를 줄까? 네이버는 연봉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못 찾았어. 아, 카카오지 이건. 카카오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카카오의 2020년 평균 연봉은 1억입니다. 따단. 많이 올라갔어요. 게임 회사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직급별 연봉에서 사원 대졸, 4년제 대졸이 7,179만 원. 아까 카카오 가고 싶다고 그랬던 친구 어딨지? 뉘였냐? 4학년이었지? 박건수였나? 네, 맞습니다. 5천이 아니야. 7천이야. 몰랐나 보네요.
근데 아까 KT,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 중소기업의 다산 이런 정도가 대충 4, 5천이었는데 보면 7천 정도죠. 7천 정도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네이버 한번 구경 갑시다. 네이버는 이렇게 이름을 보면 그 좀 기술 중심이에요. 제 카카오보다는 뭐 리스크 분석, 인사이트 개발, 파스 개발, 머신러닝 이런 단어, iOS 개발, 클라이언트 개발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조금 기술 지향적이다?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주로 네이버가 이제 이 서버 플랫폼 쪽? 서버 플랫폼, 클라우드라고 써 있는 게 우리 그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그 주로 관련된 것들인데 서버가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가지고 이 네이버 랩스에서는 로보트, 여기 다 로보틱스들, 그 다음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 그래서 그 이 뽀샵지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는데 일단 교수님 미리 한번 들어가서 이름을 뒤져봤는데 이런 거 마음에 들더라고. 서버 엔지니어 좋아.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 좋아.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면 뭘 해야지 여기 들어가느냐지. 뭘 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기는 한데 이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3D HD 매핑, AR 이런 거 이제 서포트하는 팀인가 봐요. 그래서 설명들이 조금 나오고 놀랍게도 서버 쪽은 경력자가 를 많이 그 필요로 해요.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알고 있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많이 해. 서버 쪽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운이 좋은 거지. 왜 그래요? 필요 역량으로 내려가 보면 소융학과 2학년 1학기 때에 리눅스로 한 학기 살기를 하면 기본적인 OS 지식을 갖춘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수업 잘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시험 치를 땐 그지 같겠지만 HTTP, REST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gRPC 개발해 봤느냐 이런 거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더불어서 서버 쪽에서 좋아하는 언어인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자바를 써왔던 것 같고 노드.js도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랭귀지까지 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하나를 해야지. 왜 그러느냐면 파이썬이 없잖아. 파이썬이. 파이썬이 후져서가 아니고 네이버의 이 부서는 파이썬을 안 쓰네. 아마 성능 이슈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따라서 고랭귀지 C++ 4촌이니까 좀 하던지 간에 세랭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교수님은 자바보단 고를 권하는데 또 인생이 카카오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자바도 괜찮은 것 같네.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필수 수업 들으면 이제 되는 거고 우대 사항으로 나온 게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수업 들으면 도커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쪽에서 고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고가 능숙한 사람들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생뚱맞게 이제 서버에 GPU가 나왔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혐오주의자여서 싫어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GPU를 쓰면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니까 최근에는 서버의 영역 안에 이제 GPU 운영해 주는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분산 서비스가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의 주 얘기죠. 서버 투 서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 사실 현재 필드에서는 최소 7년 이상 돼야지 이 정도 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딱 가지고서 저 사람 앞에 나타나면 얘기는 달라지지. 그리고 여기 채용하고 싶은 사람의 셀프 모티베이티드. 그래. 안 가르쳐줘도 지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아크 플랫폼에서 로봇 유용하게 하는 거. 요거는 우리 저기 황혜석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지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카카오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좀 잘 들어라. 뒷구멍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 들고 안 된다고 좀 하지 말아라.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성능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아까 이 교수님이 이거 성능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그랬는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성능 개선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친 거하고 좀 매핑한다 그러면 최신 기술 동향을 스스로 따라가고 엉덩이가 무거우며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거 열심히 공부하되 본인만 알고 쌩까지 말고 남들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찾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서버 엔지니어 봤던 거고, 이 중에 이제 로보틱스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 로보틱스. 로보틱스도 서버 많이 써요. 클라우드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로봇만에 올라가 있는 로봇만으로 뭔가 하면은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로봇을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뇌를 이 대형 컴퓨터에 옮겨 놓는 거지.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로봇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백엔드 서버예요. 쭉 내려가면 경력은 무관.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돼. 쭉 내려가면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브레인리스. 로봇의 CPU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서버 쪽에서 지시를 내리면 멍텅구리 로봇은 그거에 따라 움직임이 그만하는 거 하죠. 자, 이쪽은 리눅스 클라우드 기반 2학년 1학기 때 떼면 되는 거고, 이 수업 들었으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개발할 줄 알지. 소용이든 컴공이든 모두 자료 구조와 소프트웨어를 짤 줄 아니 훌륭한 거지. 거기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문성이라는 거는 컴공과를 우대하겠다는 거예요. 소용학과 컴공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경우에는 로봇이다 보니 아마 그 머신러닝 같은 걸 많이 했어야 됐나 봐. 그래서 파이썬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좋아하고 돈도 많이 받고 싶으면 네이버 랩스 여기 괜찮지. 순차적이죠? C++는 전통적이요, 파이썬은 현재 대세이며 고우는 앞으로 대세이니 세 개를 다 얘기를 했네. 그리고 앞쪽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여기 석사학위 이상 소유한 사람을 우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웬만하면 전자기기 컴퓨터공학과, 학과를 가리죠. 학과를 가리고 그 다음에 가방끈을 조금 강조하는 분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찾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주로 컴퓨터하고 컴퓨터 간에 통신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죠. 바로 여기 떴다. 요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예제로도 언급했었던 마이크로 서비스. 즉 내가 API를 호출해 가지고 서버에 그 동작을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를 전담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겁니다. 관련 경력 3년 이상 돼야지 이거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현업이 중요해서 그런지 스프링, 이거 자바 쪽이에요. 좀 프레임워크를 원하는 것 같고, 스프링이 자바인가? 자바스크립트인가? 헷갈린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비동기 처리, 그 다음에 고성능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HTTP 때 배웠던 레스풀, 거기에 이제 소용대학 학생이면 들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우린 제로 메시지 큐를 배웠는데, 제로 메시지 큐 하면서 슬라이드 한 장에 서버 중심으로 하는 게 래빗 메시지 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꽤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뭐 이거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고, 우대 사항으로 가면 클라우드 써봤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희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클라우드는 우리 소중대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열어주고 있어요, 무료로. 그 다음에 또 아마존 클라우드도 경희대학교는 이제 받아가지고 또 무료로 열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접 쓴다 그러면 구글이나 KT 이런 것들 다 학생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꼭 써보세요. 이렇게 우대해서 플러스 1점 받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나중에 턴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대규모 요청을 가정해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성능 개선해보는 거 해보고, 대부분 이런 거를 이제 석사 과정에서 해요. 그 학부는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 중심으로 주로 이 뭐라 그래야 눈높이가 맞춰져 있고, 석사나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없는 기능을 새롭게 만들거나 있는 기능의 성능을 올리는 거를 주로 석박사한테 기대를 해요. 근데 모든 석박사가 개발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논문만 쓰는 랩들이 많아서 이런 데에는 이제 석박사 우대보다는 저런 식으로 우회적 표현을 좀 하고,
대규모 요청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 및 성능 튜닝을 한 증빙을 제출해라. 통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리눅스 운영해 봤느냐? 그 다음에 소융학과는 완전히 지금 옷을 다 갈아입고 있는데 결국은 오픈소스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 도커 쿠버네티스. 이 수업 들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데센프 듣고 서버 쪽 관심이 있으면, 데센프 들었던 사람들은 이쪽 거 들으면 이제 또 좋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도커 쿠버네티스가 이제 일반화되니까. 그 다음에 팀플 많이 하세요. 여기 우대사항으로 이거 다 증빙 내는 거야. 내가 3명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다 증빙 내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무마시키면 여기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좋아하잖아. 머신러닝. 내가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최신 핫 트렌드는 머신러닝이지 뭐. 여기 머신러닝 엔지니어,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네이버 랩스 딱 첨단 기술 하는 데서 뽑는데, 머신러닝은 솔직히 그 초등학생도 요즘 해요. 초등학생들도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 열심히 그 이미지 준 다음에 얼굴 인식하는 거는, 즉 유즈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도 해요. 따라서 여기서 머신러닝 수업 하나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야겠지라고 생각하면 꽝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주로 석박사 뽑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석박을 뽑아요. 석박을. 그래서 보면 오브젝트 트래킹하고 글자 인식하는 건데, 이유는 여기 있어요. 프로파일링하고 성능, 그러니까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 때문에 대학원을 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로 성능 최적화 때문에 그래요. 성능 최적화. 그리고 여기 이제 CV 머신러닝 써봤냐는데, 이건 솔직히 뭐 초등학생도 써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처럼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이버는 연봉이 공개가 잘 안 돼.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연봉은 내가 보여줄 수가 없었고, 가장 2021년을 핫하게 만들었던 회사라면 역시 NC예요. NC 한번 여기 가서 우리가 이제 서버라고 쳐보면, 서버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서버 프로그래머.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크 게임의 핵심 기술은 결국 서버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상응하는 것이 또 이 클라이언트도 언리얼이라든지 뭐 유니티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있겠죠. 자, 우리 가볍게 여기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 MMORPG 서버 프로그래머 신규 프로젝트라네 한번 눌러보면, 결국은 NC의 서버 프로그래머로 들어간다, 혹은 NC의 서버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가 오늘 이 수업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금 고리타분하게 좀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업무 내용 있고 주요 업무 내용인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한 후 컨텐츠 요구사항 분석 설계해서 컨텐츠를 구현을 하고 유지 보수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분석하고 정립한다. 여기에는 어떤 툴을 쓸지 이런 프로세스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거꾸로 1학년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에서 아니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 소융학과, 여기서 개발 방법과 도구라고 그러는데, 프로세스가 방법이고 툴이 도구예요. 그래서 코딩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툴을 다룰 수 있느냐, 어떤 개발 방법을 아느냐도 중요합니다. 뭐 각설하고 넘어가면, 서버 쪽은 일단 경력 중시자를 우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력이 많아야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뒤집어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내가지고 내 생각에 저런 거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서버의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 고리타분한 걸 할 수 있죠. C++로 게임 짜봤니? 자료구조 잘하니? 소켓 프로그래밍 잘하니? 멀티스레드 잘하니? 거기다 이 모던 C++라는 건 2017년 이후에 C++ 수업들은 컴공 소융학과 학생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2008년도에 와가지고는 1999년도 C++ 기존으로 수업을 개정했다가 2017년에 10년 만에 모던 C++ 개정을 했는데, 모던 C++은 포인터보다 주로 STL 쓰는 거, STL. 따라서 과거의 C++은 하드웨어 제어 중심이었다면 이 모던 C++은
통상 대용량 데이터 처리, 클래스 잘 다루는 거, 템플릿 잘 다루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의 강의 노트는 제가 다 개볐고 최근에 가르치시는 교수님, 이대호 교수님은 아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로 넣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러분들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 수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이거를 2개를 했으니 내가 서버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기술 정도구나. 결국은 너무 화려한 기술이 아닌데 보수적이면서 성능 중심이고 안정적이면서 대신 머리를 많이 쓰길 좋아해요. 머리를 많이 쓰는 거. 자, 그러면 스물스물 다른 쪽으로 가볼까? 이건 신규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가봅시다. MMORPG 게임 서버 개발자 모집. 신규가 아니고 이거는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사용하여. 오호,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학사 이상 있네요. 근데 경력이 5년 이상이래. 웃기지. 필수 요건, 기술만 보는 거니까. 즉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서버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CC++, 역시 보수적이죠. 그 다음에 개발 경험이 좀 있을 것. 다시 등장했네. 멀티 스레드, 스레드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알고리즘.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소융이든 컴공이든 반드시 들어야 될 거가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여기까지고, 컴공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소융은 내가 소융학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컴넷 수업은 소융학과에서는 이제 전공 선택이 되는 기운을 맞이했는데 웬만하면 컴넷을 듣는 것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능숙한 건 많이 짜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윈도우즈 개발 환경, 툴을 윈도우즈, MS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쓰나 봐요. 결국은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코드는 반드시 다뤄야 될 그 언어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모던 C++, 데이터베이스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C# 있으면 우대. 이건 클라이언트니 NC도 보는 것처럼 은근슬쩍 서버 개발자지만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사람, 풀스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죠. 결국 대기업은 한쪽만 잘하면 돼요. 사람을 많이 뽑을 거니까. 단 클라이언트에 대화가 있는 서버 프로그래머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지. 클라이언트를 짜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서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래밍 경험자예요. 지식 관련된 게 아니고. 컴넷을 들었으면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고, 이 수업을 들으면 프로그래밍을 많이 구경하니까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자, NC 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볼까? 여기 보면 리니지 M 서버가 있더라고. 리니지 M, 콘솔 엔진 말고 리니지 W. 서버라고 치는 게 훨씬 빠르겠다. 리니지 M 서버가 있어요. 컨텐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이쪽인데 나는 컨텐츠는 싫어해. 리니지 M, 여기 있네. 서버 프로그래머. 업무가 있고요. 내려오면 학력 무관. 야, 이건 진짜 실력으로만 부딪혀 보겠다는 건데 대단하지 뭐. 필수 요건의 자료 구조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고자들이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배워가지고 나는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천, 4천 연봉 받을 수 있는 곳에선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브레이크스루, 결국은 우리가 보니까 이제 5천에서 6천대가 대부분 이 중견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주는 것과 확 많이 주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주파하려면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정도까지는 대부분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력을 좀 쌓으면 이런 데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C++도 그냥 C++이 아니고 이제 모던 C++인 거 다시 얘기하죠. 그 다음에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서 하고 있는 거, 멀티 스레드에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수업 잘 들어온 거야. 2021년 2학기 이성훈 교수님이 이 수업을 만들었는데 들은 거는 운이 참 좋은 거예요. 자화자찬 한번 했어. 어제 오늘 에타에 내 이름이 핫토픽으로 오르던데 오늘도 오르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 윈도우 개발 환경은 툴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재밌는 건 앞쪽이 좀 보수적인 이미 돌아가고 있는 뭐 이런 것 중심의 기술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슬슬 고나 코틀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와요.
따라서 앞쪽에 서버에 대한 얘기들, MMORPG 게임 서버 얘기만 했다면 교수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하는 거는 NC에 들어가기엔 위험 부담이 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회사는 현재 돈을 버는 프로젝트와 앞으로 돈을 벌 프로젝트들이 구분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슬슬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윈도우 OS 내부 동작에 대한 이해라는 건 결국은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서만 뭘 해가지고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NC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더 보고 딴 데로 이동합시다. 하면 이 차세대 AAA 게임이 있더라고. 여기 있다. 콘솔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 나와 있는데, 쭉 내려가면 여기 굉장히 심플하게 써놨어요. CC 뿔뿔, 멀티스레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디버그할 줄 알아야 돼, 언리얼 프로젝트 유경험자. 따라서 앞쪽에서도 우리가 하나 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서버 개발자지만 클라이언트 쪽에 대한 것들도 풀스택에 대한 거를 좀 갖추는 걸 좋아하죠. 따라서 대기업은 다시 한번 풀스택을 크게 노출하지 않지만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 중에 선재영 학생은 NC는 그러면 연봉을 4년 졸업자한테 얼마쯤 줄 것 같아? 선재영? 어린이?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4년이면 그러니까 좀 카카오 봤잖아, 카카오. 네, 한 음. 8천 이상은 주지 않을까 합니다. 8천 받으면 좋겠지. 네. 봅시다. 확실히 작년보다 2020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1에 더 올라간 거야, 사실은. 올라갔는데 2020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나간 과거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천. 최저 6,500에서 최고 7,600 이걸 볼 수가 있죠. 통상 중견기업이나 뭐 물산이라든지 통신사가 4천 정도였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거의 50% 이상을 더 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20학번들은 한번 질의응답을 다 해봐야지. 박경숙 학생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뭐 하는 회사야? 인터넷 방송. 핵심 기술이 뭘 것 같아? 아프리카 TV의 핵심 기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굿잡. 아프리카 TV를 보여주는 이유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결국 이제 BJ 별풍선 때문에 시끄럽지만 이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실시간 스트리밍과 스트리밍의 추가적인 인터랙티브한 채팅으로는 거의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 없던 회사지. 그리고 회사 위치 참 좋아. 판교에 딱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보면 보이는데 결국은 여기 개발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서버가 많아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서버로 스트리밍하는 게 중요하잖아. 가장 중요한 서버가 얘겠지. 미디어 서버. 그래서 들어가 보면 뭘 하느냐? 자격 요건에 당연히 서버지. 서버 프로젝트 좋아하는 사람, CC 뿔뿔.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 CC 뿔뿔. 영상 스트리밍이 뭔지 알겠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HTTP 라이브 스트리밍 얘기했잖아. 따라서 굉장히 아프리카 TV는 보기엔 화려하지만 핵심 기술이 실시간 스트리밍과 실시간 채팅이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 기술이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우대 조건에 보면 성능 최적화.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리눅스라든지 운영체제도 많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보면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왔다 그랬지. TCP, UDP 배우고 있지. HLS, HTTP 라이브 스트리밍 설명했죠. WebRTC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리눅스와 오픈소스를 다룰 수 있으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석사를 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잘 분석을 하기만 하되 C++ 서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프리카 TV의 제일 중요한 서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서버가 또 있어요. 보면 이제 요건 잠시 후에 들어가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서버, 방송하는 서버도 보면 C++ 할 수 있으면서 우리 지금 이 과목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성능 최적화, 그 다음에 기술 분석, 리눅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을 찾죠. 더불어서 아프리카 TV도 이제 새로운 기술을 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보면 Node.js,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거나 고랭기지가 또 등장을 하죠. 결국은 서버 쪽에서 고랭기지의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본인이 다루면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 보자.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까 있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이 서버적 프로그래밍이 결국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화 돼가지고 서버에서는 그냥 RESTful API 하나만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도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최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업무 보고 자격 요건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경험이 있는 자, 이 수업이나 혹은 데스앰프를 듣고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데스앰프에서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도커 배우는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서버는 보는 것처럼 이런 거를 설마 신입이 할 줄 알겠어? 여러분들은 따라서 경력 같은 신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대사항에 이제 파이썬이 들어가요. 파이썬이.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은 수업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혼자 왕따 탈 수 있는 사람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일이 NC나 카카오에 뒤지지는 않을 것 같잖아. 그렇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돈을 얼마나 줄려나? 박유빈 학생? 네? 아프리카 TV는 대졸 초임을 얼마쯤 줄 것 같아? 지금 봤던 숫자들이 있잖아. 8,500? 4,500, 8,500. 8,000이요. 8? 8이야? 뭐? 8이라고 얘기한 거야? 봅시다. 놀라겠는걸? 아프리카 TV는 연봉이 높지 않아요. 3,200이야. 저기 우리 중견 기업들 봤던 것보다도 훨씬 낮죠.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기술 직군이 아니고 평균이어서 그렇기도 한데, 아프리카 TV가 좀 재밌는 게 이런 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더라고. 결국은 여기서 본 다음에 이 기술을 가지고 본인이 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 게임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들 의외로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스트리밍 하는 거는 인기가 좀 시들하진 않구나. 숙성 단계지만 이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그 게임 스트리밍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쪽이 꽤 많아.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다른 데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인더스트리를 쫙 살펴봤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닫겠죠. 그 소프트웨어 분야가 처우가 참 좋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 1학년 1학기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학과 학생들은 벚꽃 밑에서 막걸리를 마시지만 이미 1학년 1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학생들이 이 건물 안에 많죠.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 사회에 나아갔을 때에 저 정도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리마인드 시킬 건 여러분은 먹고 살아요.
충분히 잘 아까 봤잖아. 그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기 때문에 통신사, 물산, 뭐 SI 업체 쫙 우리가 한번 흩었잖아요.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둘 중에 하나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여기 아프리카 TV에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재능을 살려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돈을 많이 받거나, 따라서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재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받거나인데,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요. 먹고는 사니까 그런 거를 잣대로 두지는 마. 그러니까 300 얘기하고 뭐 4,000 얘기한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살아. 문제는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전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교수님은 사실 돈보다는 저렇게 대우가 좋은 회사를 가라고 얘기하는 좀 이유는 돈보단 시간인데, 결국은 한 4,000 주는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3년을 일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그 6,000 주는 회사에서 2년 안에 벌 돈이잖아요. 그러면 몇 천만 원을 더 번 게 아니고 1년을 더 번 거지. 누군가 3년간 해야 될 돈을 나는 2년간은 벌었다면 어차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벌 뿐이지. 그러면 누군가 3년 한 거에 나는 2년만 해서 벌었으니까 1년을 버는 거잖아요. 누적이 되면 내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돈은 남들이 15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거든. 결국 나는 이제 5년을 벌 수 있어요. 5년을. 어차피 할 거면 따라서 조금 더 열심히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런 데 중에 가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미리 요구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공부하면 뭐 조금 더 수월하게 저런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를 보여줬고요. 여러분들이 그 갈 수 있는 회사들 혹은 좋은 회사들은 이런 데구나. 돈을 많이 주거나 일이 재밌거나 이런 게 좋은 의미죠. 두 번째로는 우리 과를 나오면, 우리 대학을 나오면 저 정도의 페이가 평균이거나 낮은 거거나 많이 주는 거거나 뭐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죠. 창업이나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창업은 뭐 영 아니면 일이니까.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로 회사들의 공채 사이트에 많이 드러나는구나. 심지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서 설명하는 기술들은 신입보다는 경력을 찾는 곳, 즉 서버 쪽은 경력을 많이 하니 무조건 나이 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을 갖추려면 경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줄 수도 있겠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